역사를 재미난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역사책. 정기문 지음. 도서출판. 책과 함께. 낭독. 주현민. 역사를 재미난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역사책. 들어가며 역사적 인물 7인의 진실 이야기. 기독교 교부 중 최고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를 또 다른 나라고 표현했다. 친구는 나와 세계관이 같고 성품이 비슷하며 지향도 같아. 꼭 나 자신을 보는 듯하다. 그와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든 즐겁다. 역사가에게 최고의 친구는 동료 역사가다. 스터디 모임, 학회 뒤풀이, 그리고 종종 국가기관의 부름을 받은 모임 등에서 그들을 만난다. 그때마다 역사가들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 역사에 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잊게 만든다. 역사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는 단연 일화와 야사가 많다. 두 가지만 살펴보자.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진시황은 온갖 귀한 약초를 찾으려 애쓰는 한편 인간의 수명을 늘려준다는 여러 방식을 실천에 옮겼다. 특히 당시 성행하던 도교의 가르침을 맹신했다. 도사들은 인간이 철저히 수련하거나 단약, 즉 수은이 들어있는 붉은 약을 꾸준히 마시면 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인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신선 같은 존재다. 이들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은 진시황은 단약을 많이 마셨고 어느 순간 스스로 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권력이 인간 세계뿐 아니라 신선 세계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은 상군신에 대한 처분에서 나타난다. 진시황은 자신이 통일한 중국 땅을 여러 번 돌아보았는데 장강에서 배를 타고 상산사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일어 배가 뒤집힐 뻔했다. 화가 난 진시황은 풍랑이 왜 이리 거세냐고 물었다. 그를 부조했던 박사들이 상산에 사는 신령인 상군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진시황은 3,000명을 보내 상산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상군을 벌한 것이다. 진시황은 상군이 살고 있는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면 상군이 더는 그곳에서 신으로 대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이유에서 상당히 재미있다. 현대로 치면 시골 장터에서 약을 파는 사기꾼 같은 도사들이 황제를 골려먹은 사실이 재미있고 말년에 약간 정신 나갔던 진시황이 단약을 많이 먹어 스스로 진인이 됐다고 믿었다는 사실도 재미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 최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불로장생이라는 헛꿈을 꾸었지만 누구나 그렇듯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 재미있다. 진시황의 최대 업적은 중국을 통일한 것이다. 진시황 때부터 중국은 하나라는 인식이 확고해진 덕분에 그 광대한 중국이 몇 번의 분열을 겪고도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은 지금도 진시황의 음덕을 입고 있다. 진시황릉이 중국 최고의 관광자원이니 말이다.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에는 1만 개의 병마용이 전투대용을 이루고 있다. 병마용은 진흙으로 만든 모형 병사와 말을 일컫는다. 하루 평균 35,000명이 병마용을 보러 찾아오는데 사실 진시황릉의 백미는 그의 묘실이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에 따르면 진시황의 무덤은 사방 400m나 되며 무덤 안에는 중국의 큰 강인 황하와 장강 모형을 만들었다.
두 강줄기에 수은을 넣어 물처럼 흐르게 했고 천장에는 하늘의 28개 별자리를 보석으로 박아 놓았다. 중국의 경치를 축소하여 묘사한 이 묘실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사마천의 진술이 사실임은 확실하다. 묘실 근처에서 다량의 수은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은 묘실 주변에서 수은이 발굴될 정도로 다량의 수은이 묘실에 있었다면 진시황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썩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렇다면 불로장생하겠다던 진시황의 꿈은 3분의 1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죽었지만 육신이 썩지 않았고 중국인들이 지금도 그를 기념하니 말이다.